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5세 여자 채무자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사안은 딸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부동산인가, 혹시 은닉된, 딸 명의로 은닉된 부동산은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있어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 이력을 먼저 보시면 다 무상거주죠. 거의 한 수년 동안 2011년에 선고됐지만 7년부터 무상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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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 그리고 이걸 살펴보면 추심이 강력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결국 빚독촉에 시달리니까 주소를 이곳저곳 옮겨놓고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직업은 2004년에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쭉 요양보호사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수입이라는 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120. 요즘 좀 올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택시기사의 수입도 열악하죠. 열심히 하면, 근데 뭐 좀 제대로 못하면은 80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들들, 자녀들이 쭉 있습니다. 2명, 회사원. 채무는 2억 8천. 채권자는 22명. 배우자의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채무자 명의 재산 없고 5년 동안의 채무자 명의 재산 없었습니다. 전현 배우자 재산. 여기다가 시아버지 이름을 써놨냐면 남편의 미등기 상속 재산입니다. 임야죠. 임야 4필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660만 원입니다. 시아버지가 2000년 3월 했어요. 근데 남편이 독자입니다. 독자기 때문에 남편의 단독 소유죠. 제가 여기 뭐 환가 예정이라고는 해놨습니다만 실제 환가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남편의 고유 재산이고 실제 가치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이 부동산 아파트입니다. 딸 명의로 갖고 있는, 자녀 명의로 갖고 있는 1억 9,250이에요. 그 당시 시가가. 구입 시기는 2006년이고 대출이 6천만 원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한 1억 3천 정도가 이제, 물론 이제 구입 시점에는 쌀 수가 있죠. 2011년에 1억 9,250이니까 그 당시에는 1억 한 2, 3천 정도 됐을 겁니다. 대출을 6천만 원이니까 원래 본인 돈도 갖고 있어야 되죠. 파탄 원인은 채무자는 화장품 지점을 운영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하여 부동산 담보대출과 연대보증,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받을 수 있는 건 싹 받았죠. 가용자 마련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으나 IMF 때인 1998년경 가계수표 부도와 부도로 인한 실패, 부동산은 다 경매로 날리고 변제하지 못한 채 한 10년 정도 있다 보면 이 채무가 원래 2억 8천이 몇 배, 한 4, 5천 채무가 10년 만에 몇 배로 불어나죠. 두세 배 이상. 연체이자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쟁점은 그겁니다. 채무자의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는 잔뜩 서류를 제출하죠. 그래서 이제 보정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제 관제인의 판단입니다. 채무자의 자녀는 4월 1일 간호사였습니다. 입사 당시 간호사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9천만 원을 대출받아 2006년경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2005년부터 현재 2011년입니다. 본인 명의로 상환하고 있어요. 지금은 연봉이 한 3, 4천 이상 4, 5천 될 겁니다. 몇 년 지나서. 그럼 결국은 간호사인 딸이 산 걸로 봐야죠. 충분히 9천만 원을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면책 의견으로 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남편과 함께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고 채무자 및 배우자 명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경매로 날리고, 다만 남편은 채무자와 함께 파산 신청을 하여 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속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남편, 제가 이게 같이 했을 거예요. 부부 파산은 한 관제인에게 배당되거든요. 그 임야는 환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히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습니다. 재산은 은닉한 게 없죠. 불이익하게 처분한 게 없죠. 이러면 면책을 허가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면책해줘야죠. 이때 이의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이의채권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2011년 7월 19일 채무자의 배우자가 99년에서 2007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점,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근로소득이 있는 점, 자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정황이 있는 점, 미루어보아
이건 좀 뭔가 의심스럽다. 근데 제가 봤듯이 자녀들이 근로소득이 있는 점이 오히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직업이 간호사였죠. 2005년도에 5, 6, 7, 8, 9, 10, 11 간호사 7년 차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을 할 때 과연 그 대출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채무자 일용 노동을 하더라도 한 달에 100에서 150 벌어서 일부 모은 돈을 쌈짓돈을 딸한테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조사할 수는 없죠. 근데 그리고 또 경제적 파탄에 이른 분들이 또 나이도 많잖아요. 지금 55세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일을 고정적인 일을 누가 시켜주지도 않고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일용직입니다. 여자는 식당 파출부, 뭐 설거지 같은 거 하고 청소부, 남자는 뭐 건설 일용 노임, 택배기사, 택시, 아까 택시 하는 거 봤잖아요. 그거 둘이 벌어서는 두 부부의 입에 풀칠하기도 바쁠 거예요. 딸 도와줄 여유가 있을까요? 딸도 간호사로서 자기 혼자 먹고 살기 바쁘,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집. 딸은 뭐 평생 혼자 사나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경험치기라는 게